안녕하세요. 크리토피아입니다. 22년 1월 10일 시장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나 입회비를 받지 않고요. 온전히 코인 투자자들끼리 투자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이 소통방과 유튜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소식과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채널이고요. 보유 중인 코인 투자 고민 역시 전문적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무료로 링크 참고하여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여 의무를 떠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말부터 이슈가 되었던 클레이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제 클레이튼의 싱가포르의 PSA, 즉 이제 지불 서비스법을 통과하지 못하여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선스 취득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레이튼의 기반의 코인을 이 코코아 파이낸스에 투자를 한다고 카카오에서 금일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보자면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가 이 클레이튼 기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코코아 파이낸스에 투자를 했다고 10일에 밝혔어요.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투자 금액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보면은 제일 핵심인 내용이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제 크러스트의 클레이튼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자,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투자 및 인큐베이팅 초기를 목표로 하여 투자 및 인큐베이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말은 이 클레이튼 코인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뒷받쳐주는 말이 이 코코아 파이낸스 설립자, 이 존도라는 코코아 파이낸스 설립자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코코아 파이낸스가 클레이튼의 핵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은 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이 차트적인 좀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클레이튼이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죠. 이 종목 자체가 지루한 흐름이 좀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클레이튼은 현재 지금도 상장 시점을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횡보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횡보 차트인 게. 그러다 보니까 즉 언제라도 이제 매집이 끝나는 순간 전 고점을 뚫고 상승할 여력이 있는 차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원에서 이제 거래됐던 거래량이 사실 빗썸의 거래량에 비해서 하루도 안 돼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 위에 코인에 물려있다, 뭐 위에 나 살려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도 사실 그런 분들 매도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카카오 그라운드 X의 클레이튼이 출발은 이제 김치 코인으로 했지만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김치 코인들이 모두 걸러지고 다 걸러지고 나서 선택과 집중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자금이 몰려서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한 이제 클레이튼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코인인데 업비트 또한 카카오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항을 잘 보시면은 자회사 코인을 상장하면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있습니다. 업비트가 말 그대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이 아무리 좋은 코인이어도 업비트에 상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왜 봐야 되는지, 왜 이게 존재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이 공포 탐욕 지수가 23으로 극도의 공포라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느껴집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3.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또 크게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이제 브래들리 키운 기고가라는 분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반전에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폭발적인 매도세는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파급력이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폭발적인 매도세가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덧받쳐주는 게 이와 관련해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마이크 맥클론 시니어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BTC가 10만 달러를 향하고 이더리움이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2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죠. 이 마이크 맥글론 시니어 상품 전략가가 이 주장을 또 한 것에 대해서 또 덧받치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BTC 보유 주소가 약 이제 3,970만 개로 역대 최다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지갑 보유자가 있을 거고, 이제 누구나 비트코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트코인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 빠졌죠,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부분은 떨어질 때 저점 매수,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보유자 또한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은 장기 투자자나 이제 기존 신규 투자자가 보유한 지갑 수가 작년 이제 12월 28일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비해서 1만 개가 더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아직은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현재 이제 여러 전문가나 기관이 올해 2022년에는 비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인이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것이라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 가상화폐 투자자와 교류하시면서 원활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크립토피아에선 일절 유료 정보료나 입회비를 받지 않고요. 온전히 코인 투자자들끼리 투자 노하우 정보를 공유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보유 중인 코인, 투자 고민 역시 전문적 상담도 가능하니 이 부담 없이 무료로 링크 참고해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언제나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